진짜 안 다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높아봤자 졸라보냐. 저기 개 많은데. 자, 일단 너네 잘 갈 거야. 걱정하지 말고 그거는. 뭐 2학년 개 많이 열릴 것 같은데. 지금 내가 가르치는 애들은 뭐 걔네는 내가 의대 좀 보내보려고 2학년이야? 힘을 좀 나도 의대가 없다. 다 모든 과목을 다 열심히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런 애도 있고. 그냥 모든 얘기했잖아. 선생님이랑 같이 그죠? 버스 한번 타면 되니까 너네 뒤를 내가 봐줄게. 우리는 약간 1년 자, 그대로 말하면.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사용 로그를 해야 되는데 사용 로그는 무슨 뜻이냐면 자주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냥 상용 우리가 자주 쓰이는 로그, 제일 많이 쓰이는 로그예요. 사용적으로 쓴다는 얘기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밑이 10인 로그 요걸 이제 사용 로그라고 하고요. 너무 자주 쓰니까 밑을 생략해서 써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쓰고 얘를 로그 x라고 있고 아무것도 안 써져 있으면 원래 밑이 10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로그의 1은 뭐겠어요? 로그 1은 얘는 그냥 0이에요. 맞죠? 그러면 만약에 로그 10은 뭘까? 10은 1이 된다는 얘기예요. 1이 그죠? 그러면 뭐 로그 10분의 1은 뭘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뭐 이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어떤 숫자이기 때문에 이 사용 로그 x라는 거는 크기가 있어요. 크기가 있는데 요렇게 두 개를 나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정수와 소수의 합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뭐 보통 정수는 n이라고 많이 쓰고요. 소수는 알파라고 많이 씁니다. 뭐 이제 꼭 정해진 게 아니라 보통은 줄 거예요. 문제에서. 그럼 그때 정수는 이해 가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거 당연히 정수겠죠. 1, 2, 3 다 정수죠. 그건 알겠지? 여기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소수 부분이거든요. 소수. 이 n은 정수 이렇게 쓰고 요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게 0보다 크면서 1보다 작아야 한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의해서 니네가 알고 있는 소수하고 약간 오차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 뭐 로그 x가 있는데 2.3이야 이렇게 나왔어요. 2.3이야. 그럼 정수 부분은 2, 소수 부분은 0.3. 이건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근데 로그 x가 있는데 마이너스 2.3이 나왔다 라고 했을 때 이때 정수 부분을 마이너스 2로 하는 순간 소수 부분이 마이너스 0.3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3 더하기 0.7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3 더하기 0.7.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 소수 부분이 0.7이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하세요. 별거 없죠? 별거 없죠? 그럼 이걸 왜 나눠 놓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이 정수 부분에 의해서 우리는 정수 부분에 의해서 이 x의 숫자의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정수 부분에 의해서. 그리고 소수 부분에 의해서 이 x의 생김새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떠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정수부와 소수부를 이제 구분해서 씁니다. 그럼 이제 정수부가 가지고 있는 게 숫자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왜 크기가 나타내는지를 지금부터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뭐 결과를 한번 해볼까? 로그 x의 정수부와 소수부 다시 한번 적고 정수부가 의미하는 거 정수부가 의미하는 건 진수의 자릿수. 정수부의 플러스 1이다. 이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언제? x값이 1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진수의 자릿수가 정수부의 플러스 1이라는 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외워도 좋고
그냥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이제 근본적으로 니네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밑이 10인 거를 상록으로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10진법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로그 함수를 공부한 친구는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밑이 10이 되면 로그 x에 x의 값에 큰 값을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커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증가함수의 형태를 띄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숫자를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한번 좀 적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로그 1이 우리 아까 배웠죠. 이게 뭐예요? 0이었죠. 그럼 로그 2가 뭐가 나오냐면 로그 2가 0.3013 이런 게 나오는데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너무 많이 나와서 맞나? 3013이 오랜만에 해서 현재 3010 3010이네. 3010 3010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로그 3은 0.4771이에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로그 4 같은 경우에는 0.6020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2 로그 2니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 로그 5 같은 경우에는 0.699가 나오는데 요거는 1 빼기 로그 2라서 요것도 너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로그 6 같은 경우에는 0.7781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유튜브에 도하면 되는 거니까 뭐 놀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그냥 단순히 계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두 개를 가지고 계산하고 있는 건데 너네들이 봐야 되는 거는 이 숫자가 뭐가 나온다라는 건 아니고 이건 다 줍니다. 문제에도 무조건 줘요. 주는 거니까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이 진수가 숫자가 커짐으로써 숫자가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겠죠. 그러면 로그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로그 9라는 애가 나오는데 로그 9는 0.954가 나오겠죠. 그죠? 이해가죠? 그러면 로그 10이 뭐가 나오겠어요? 1이 나오죠. 1. 그럼 여기에서 정수부만 좀 떨어놓고 생각을 할 건데 여기 진수가 한 자릿수인 거 지금 보이시죠? 네. 그죠? 네. 그러다가 10진법이니까 자릿수가 딱 올라가는 순간 얘가 딱 변하겠죠? 네. 변한 게 보이세요? 네. 1로 변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느냐. 야, 로그에 9.54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외웠겠어요? 모르죠? 모르는데 얘가 1보다는 작겠죠. 1보다 작겠죠. 그럼 정수분은 0. 얼마가 나올 거라는 건 아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무슨 말 이해가죠? 자, 그러면 봐봐요. 로그 11은 안 외웠어요. 여기서부터. 그냥 1. 얼마일 거야. 그러면 쭉 가다가 로그 97 이런 게 있어. 네. 자, 1보다 클까 작을까? 크죠. 1보다 크겠죠. 2보다 클까 작을까? 2보다는 작겠죠. 왜 그러냐? 로그 100을 딱 찍는 순간보다 2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10진법을 쓰니까 숫자의 자릿수가 늘어나면 그죠? 정수부가 한 칸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얘를 보면 이 숫자의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그 x가 있는데 x가 뭔지 모른다 이거야. 뭔지 몰라요. 근데 여기가 6.542 뭐 이렇게 써 있어. 그죠? 네. 그럼 x는 몇 자릿수다? 7자릿수가 되는 거야. 여기 써놨어. 정수부가 6이니까 7자릿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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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러면 정수부를 봄에 따라서 이게 대략적인 무슨 크기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됐다. 요게 이제 첫 번째. 근데 지금 요게 x가 1보다 클 때예요. 맞죠? 그럼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맞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 1을 기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로그 1. 그럼 이게 얼마였죠? 0이죠? 네. 그러면 로그 10분의 1은 뭐라고 했죠? 0.1 이렇게 쓸까요? 0.1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로그 0.2가 있단 말이에요. 0.2. 맞죠?
그럼 로그 0.2는 마이너스 1보다 클까 작을까? 미쳤나? 커야지. 왜냐면 들어가 있는 숫자가 크잖아, 얘보다. 그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겠지, 얘가. 그러면 1보다는 클까 작을까? 작겠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0. 얼마인 건 이해가 가니? 네. 맞아요? 네. 마이너스 0. 얼마인 건 이해가 이거? 네. 그러면 이 수의 정수 부분은 뭘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 가요? 이해 갑니까? 그죠? 그러면 로그 0.3 이렇게 나오면 네. 얘가 마이너스 1 더하기 얼마인 거 이해가 가나요? 네. 마이너스 1 더하기 얼마인 게 이해 가요? 네. 왜? 0.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수니까 마이너스 0. 얼마란 말이야. 근데 소수 부분은 0보다 작으면 안 되니까 정수 부분을 마이너스 1로 표현하고 알파를 더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죠? 그럼 로그 0.9135 이런 거 나왔어요. 그죠? 그럼 얘는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 0이 아닌 수가 나왔죠? 네. 이런 수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1 더하기 알파로 이루어져 있다라 이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죠? 어렵나? 자, 로그 0.01 이게 뭘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뭐라 했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맞죠? 그럼 로그에 0.03 이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럼 로그 0.03은 이거보다 클까 작을까? 크죠? 마이너스 2보다 크겠지? 얘보다는 클까 작을까? 작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얼마잖아? 그러면 정수 부분은 뭐다?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소수점 몇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면 그냥 빠르게 한번 해보자. 로그 0.0045 이런 게 있어요. 얘 정수 부분은 뭘까요? 하나, 둘, 셋.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나요? 그죠?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진수분은 그냥 간단하게 소수점 정수분은 소수점 자릿수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나왔다. 정수부가 마이너스 3이 나왔다.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수가 나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소수부가 의미하는 게 뭘까? 소수부가 의미하는 걸 뭘까? 결과를 얘기하면 진수의 숫자 배열을 의미한다 를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를 하려면 먼저 좀 느낌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로그 3이 이렇게 있으면요. 로그 3의 소수가 뭘까? 소수부가 뭘까? 라고 하면 0.4771이라고도 얘기는 하지만 로그 3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냥 로그 3이라고도 얘기한다고. 왜 그럴까? 그냥 로그 3, 왜냐면 로그 3에 정수부가 없으니까 로그 3 자체가 그냥 소수 부분이에요. 이해가요? 로그 3 자체가 소수 부분인 거야. 이거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그에 뭐 2.4가 있다. 소수 부분은 뭐다? 로그 2.4.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정수부가 0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러면 만약에 로그 95가 있다. 그럼 얘의 소수 부분은 뭘까?를 얘기해야 되는데 무조건 일단 외우는 게 이게 좀 좋은데 무조건 로그 9.5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정수부가 1인 거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로그의 10 곱하기 9.5 즉 여기를 한 자릿수가 되게끔 만들어 놓으면 얘가
로그의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이죠? 1 더하기 로그 9.5라고 쓸 수 있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로그 95의 정수 부분도 보이고 소수 부분을 얘기하라면 뭐라고 한다? 로그 9.5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럼 이제 인간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로그 234가 있다 이거예요. 일단 정수는 얼마일까요? 정수분은 정수 2가 되는 거죠? 정수분 2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소수분을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로그 2.34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1의 자릿수가 그쵸? 그냥 좀 점만 딱 찍어주면 돼요. 어? 그럼 만약에 로그에 0.254가 있다 라고 해보자. 그럼 정수 부분은 뭘까?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1인 거죠.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수가 나왔다. 알겠죠? 그럼 소수 부분을 얘기하면 뭐라고 한다? 로그 2.54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 뭐 헷갈릴 게 뭐가 있어요? 헷갈릴 게 뭐가 있어? 그냥 읽어주는 건데 254로? 맞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 로그에 3245 이렇게 있다고 얘기해보자. 그죠? 그러면 정수부가 얼마라고요? 3. 소수부는 뭐라고요? 로그 3.245 이렇게 쓰면 돼요. 됐어요? 3.245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문제에서 로그 3.25에 3.25를 알파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죠? 그러면 로그 325를 알파를 이용해서 쓰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 더하기 알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로그 102예요. 됐나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누가 만약에 로그 0.325 이렇게 썼어요. 그럼 뭐라고 쓰면 된다? 마이너스 1 더하기 알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해 가요? 이해 갑니까? 근데 야 로그 x가 있잖아. 로그 x가 있는데 얘가 5 더하기 알파야 이랬어요. 그럼 x는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뭐예요? 3, 2, 5, 0, 0 6자리 수여야 되는데 1, 2, 3, 4, 5, 6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수 부분 알파가를 보면 진수가 어떤 숫자가 써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소수부가 진수의 숫자 배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됐어요? 자, 문제를 조금 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뭐 그래도 한 번 했었다고 이게 뭐 아주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지 않아서 문제를 풀 수 있겠네. 지금 내가 설명을 조금 하다 만 부분이 있어서 문제 풀면서 더 필요한 내용들은 이어서 붙여볼게요. 자, 뭐 이런 거는 로그 2와 로그 3을 이용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다 쪼개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12는 4 곱하기 3이죠? 4 곱하기 3 이렇게 쓰고 18은 180이니까 로그 10 이거는 10은 따로 띄는 게 좋아요. 로그 10은 왜냐면 밑이 10인 로그이기 때문에 2 곱하기 5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10이에요 10. 그 다음 18이니까 9 곱하기 2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합쳐도 되고요. 쪼개도 되고요. 그러면 뭐 2가 몇 개 있어요 지금? 3개 있죠? 3 로그 2 이렇게 써주고 그죠? 3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으니까 3 로그 3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1 로그 10이니까 그 다음에
뭐 이제는 뭐 곱해놓고 더해도 되고 뭐 그죠? 3이라고 묻고 0.7781 더하기 1이죠? 암산을 하니까 3.3343 혹시 0.7781이 어떻게 나오죠? 네, 나와요. 로그 2 더하기 로그 3 아, 저기 나와 있구나. 준다 그랬죠? 자 봐봐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그냥 저거 먼저 계산할게요. 로그의 x제곱에 빼기 2분의 1 로그 x 이거니까 요거는 2가 앞으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맞죠? 뒤에 것만 쓴 거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2분의 3 로그 x가 되겠죠. 로그 x 줬어 안 됐어? 줬으니까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10분의 36 이렇게 되네요. 아유 뭐야 이거? 마이너스 10분의 48? 네.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4.8이죠? 아 5.4 5.4네요. 그죠?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라? 마이너스 6 더하기 10분의 6으로 해달라 이거예요. 됐어요? 안 어렵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4니까 이거 사실 분수 계산보다는 소수 계산을 많이 합니다. 여기는 소수 계산을 많이 써요. 자, 뭐 너무 쉽다 그지? 이제 쉽지? 자, A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 A 자, 정수 부분은 얼마예요? 2요. 2고요. 그 다음에 숫자는 374로 앞에 거랑 똑같죠? 소수 부분은 뭐예요? 0.5729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로그 B를 볼 때 저런 거 나오면요 얘는 무조건 정수부와 소수 부분이 보이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0.5729인 거 알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 더하기 요거 대신에 이렇게 적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도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로그 0.1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이니까 곱하면 로그 0.374라고 쓸 수도 있겠죠. 요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푸는 건 외워서 하는 거고 요거는 로그의 계산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뭐가 좋은지는 여러분이 쓰시는데 앞부분에 설명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 사용 로그가 졸래 어렵게 나올 때는 그걸 했어야 되는 거고 지금의 사용 로그 수준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내가 특강하거나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면 B가 보이죠? 얘가 B예요. 그죠? 그러면 얼마야? 2.8, 2.94, 9469. 맞나요? 3번. 외우는 거지? 자, 그러면 도대체 로그를 왜 배우는지 이제 기가 막히게 로그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큰 수를 대략적인 크기를 구할 수도 있고 조금 사실 정확한 크기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12의 20제곱은 도대체 몇 자리일까? 이런 얘기거든요. 계산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얘를 로그를 이용하면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얘가 n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이 n의 자릿수예요. n의 자릿수. 놓치면 안 돼요. 요거예요. 그럼 얘를 로그로 표현하는데 20은 상록으로 씌워야 되는구나. 20 곱하기 로그 12는 로그 n이 되는 거예요. 지금 n이 진수로 간 거 보이죠? 그리고 여기 부분을 계산할 수가 있죠? 저기 보이시죠? 그러면 얘를 24 곱하기 3 보이죠? 2 로그 2 더하기 로그 3 이렇게 계산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20 곱하기 2 로그 2는 0.602 더하기 로그 3 0.4771
계산하면 1.0793 이렇게 나와요. 아니고요? 맞나? 1.791 이렇게 나오네. 그죠? 맞죠? 여기다가 20을 곱해요. 20을 곱하면 2, 29, 18, 27에 14, 2 이렇게 나오는데 맞죠? 여기 있는데 20이니까 21.58이 나오죠? 그러니까 로그 n이 21.58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 얘 정수 부분이 어떻게 돼요? 정수 부분이 21인 거예요. 그럼 n은 몇 자릿수다? 22자릿수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로그를 단순 계산을 통해서 12의 20제곱을 하지 않더라도 얘 자릿수를 알게 되더라. 그죠? 로그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근데 뭐 이거 대략적으로 22자릿수인 건 알겠는데, 그럼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뭐가 필요한 거냐면 상응 로그 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니네 교재의 맨 뒤에를 보시면, 빠른 답 앞쪽에 상응 로그 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상응 로그 표가 보이죠? 네. 여기 보이시죠? 그러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21이 의미하는 건 자릿수를 의미하는 거고 0.582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숫자 배열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상응 로그 표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로그 x의 값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그 2.92다 라는 값을 로그 2.92다 라고 하는 값을 거기에 적어 놨어요. 어떻게? 요쪽 요 흰색의 2.9 읽고 요 가로선의 2를 찾아서 만나는 지점을 찾아보세요. 뭐가 나와요? 2.92가 4654 보이시죠? 0.4654 이게 0.4654인 거예요. 로그 2.92가 맞죠? 맞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 뒤에 쪽에 있겠지? 근데 이제 이렇게 대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0.58이랑 같은 애를 찾아. 0.58을 찾아면 어디서 찾아야 돼? 여기 있네. 3.82. 3.81 얼마? 9 정도 될 것 같죠? 느낌이. 그죠? 3.82. 0.5821이잖아요. 3.819. 뭐 그 정도. 그죠? 근데 3.82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요거를 로그 3.82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맞아요? 그럼 21은 사실 뭐였어요? 로그 10의 21이죠. 그래서 자릿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n 값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n이 뭐예요? 3.82 곱하기 10의 21 이렇게. 그래서 요 수를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상응 로그 표를 통해서 옛날에 이걸 함으로써 천문학의 발전이 아주 비약적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워낙 계산기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별로 이제 우리가 쓸 일은 없겠지만. 자. 일단은 문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거 똑같은 얘기인데 6의 30제곱을 계산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최고 자리 숫자를 보라는 얘기는 상응 로그 표를 이용하지 않고 얘가 제일 큰 숫자가 뭔지는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봐봐. 봐. 자, 6의 30제곱을 계산하자. 모르죠? n 이렇게 적으면 돼요. 계산하기 위해서 뭘 쓴다? 상응 로그를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30 곱하기 로그 6 떨어진 거죠. 30제곱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로그 n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요거예요. 요걸 구하는 거고 6은 0.7781 30을 곱해요. 아씨 이게 난 너무 싫더라. 38에 24 37에 21 37에 21 이렇게 나오죠? 그럼 23.343 나오네요.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로그 n이 23.343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맞죠? n은 몇 자릿수죠? 계산 결과는 24자릿수가 나오는 거예요.
24자리죠. 수 23이니까. 아, 점수 플러스 1. 그죠? 정수 플러스 1이니까. 자, 그런데 소수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뭐죠? 0.343이죠. 근데 0.343은 못 외웠어. 그죠? 근데 0.343이라고 하는 애는 로그 2보다는 크다라는 건 알겠다 이거야. 맞죠? 로그 2보다는 크죠? 왜냐면 로그 2가 0.3010이니까. 로그 3보다는 작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로그 2. 얼마겠지? 뭔진 모르지만. 맞죠? 그럼 요게 23 더하기 로그 2. 얼마잖아. 맞죠? 그럼 최고 자리 숫자는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2를. 23에 의해서 자릿수는 몰려 나가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요걸 합치면 로그 2. 얼마 곱하기 얼마니까 좀 이렇게 곱하기 10의 23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최고 자리는 이거는 안다 이거지. 최고 자리는 제에 의해서 로그 2와 로그 3에 줬으니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로그 2와 로그 3을 주고 로그 5. 얼마라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로그 4를 로그 2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잖아요. 로그 0.6020 이런 걸. 그럼 이제 5. 얼마면 3. 얼마겠지. 이 정도는 구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얘는 이제 최근에는 잘 안 나오는데 옛날 사용 로그 할 때 좀 많이 나오던 거예요. 1번, 2번이. 그죠? 1번, 2번이 많이 나와서 요건 외우는 게 맞다. 뭐 그냥 나왔으니까 뭐 정리만 잠깐. 일단 거기에 좀 적을 내용이 하나쯤 있긴 있습니다. 두 로그의 합이 로그 x 더하기 로그 y가 로그 두 개 로그 x와 로그 y가 이제 뭐라고 되는 거야? 소수 부분이 같을 때. 이렇게 나오면 로그 x와 로그 y의 빼기가 정수다라고 그 문제를 풀어야 돼요. 정수다. 요거 거기 나와 있으니까 뭐 따로 적을 건 없습니다. 그냥 적을 거 얘기할게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로그 x와 로그 y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요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 있나요? 있어요?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이게 조금 더 어려운데 일단 푸는 거는 뭐냐면 로그 x와 로그 y의 합이 정수라는 걸 이용하면 되는데 단 x, y는 모두 10의 거듭제곱이 되면 안 돼요. 이건 이제 이해 가시죠? 자, 봐봐요. 이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로그 x와 로그 y가 10의 거듭제곱이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소수 부분만 같으면 되니까 소수 부분이 0이더라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얘는 소수 부분의 합이 1이기 때문에 x와 y는 10의 거듭적으로 표현하면 소수 부분의 합이 1이 나올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제 봐봐라. 이렇게 더한 값이 정수라고 놓고 보면 얘가 둘 다 소수 부분이 0이더라도 두 개 더하면 정수가 나오죠. 맞죠?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소수 부분의 합이 1인 거지 소수 부분이 0인 걸 찾으면 안 되죠? 소수 부분이 0이 되는 건 제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나올 때 이걸 제일 많이 틀렸어요, 애들이. 10의 거듭제곱까지 답을 써서 그러니까 그 부분만 조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52번은 뭐 문제가 없죠. 한번 해보자고. 참고로 상용 로그 난이도 있는 문제를 푸는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은 이게 상용 로그를 문제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어요. 어떤 뭐 로그 x가 있는데 상용 로그다 라고 하면 정수 부분은 소수 부분이 줄 거거든요. 그럼 정수 부분이 n이다 라고 상용 로그 x의 정수부가 n이다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로그 x를 n 플러스 알파라고 쓰고 n은 정수, 알파를 0과 1 사이라고 놓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지금 여기에는 그 정도까지 어려운 거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정수가 n이라고 하면 범위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얘가 훨씬 쉬워요. 얘가.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얘가 거의 쉬우니까 요걸 잘 기억하시고, 로그 x 정수 부분이 n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범위를 잡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거의 답이 나옵니다. 얘는. 알겠죠? 근데 이걸로 해도 안 나오는 게 있으면 이걸로 풀려고 하는데, 최근에 사용 로그는 사실 그렇게까지 안 나와요. 사용 로그가 니네 교육과정 한해서 많이 내용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좀 어려운 문제집을 좀 풀다 보면 미쳐가지고 막 이상한 문제 어려운 거 내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설명을 하고 있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여기까지 나오진 않을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자, 그러니까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과 로그 x 4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다. 자, 미쳐가지고 작은 거에서 큰 거 빼지 마시고 4로그 x에서 2로그 x 빼면 돼요. 그럼 뭐가 나온다? 정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2로그 x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정수가 나오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써놓고 아까 잠깐 얘기했죠? 양변에 로그를 씌우면 돼요. 그럼 로그를 씌우면 1에서 로그 x가 어디까지? 2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럼 양쪽에 2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2에서 2 로그 x가 뭐가 나와요? 4가 나오겠죠. 근데 2 로그 x가 뭐라고 했어요? 정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2 로그 x가 될 수 있는 거는 2하고 3하고 두 개가 있으니 로그 x는 1이거나 2분의 3이거나, 지금 구하는 게 x죠? x는 10이거나 10의 2분의 3제곱이거나. 됐죠? 두 개로 곱하라고 했으니까 10의 2분의 5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일단은 뭐 그냥 그래요. 이게 상용 로그가 약간 접근하는 거를 패턴을 모르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하다 보면 재밌어요. 하다 보면 재밌고,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로그 n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두 개의 근이래요.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로그 n의 정수 부분 n, 소수 부분 알파 이렇게 쓴 다음에, 귀찮으니까 여기 쓸게요. 그럼 n 더하기 알파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7이고 n 곱하기 알파가 뭐예요? k가 되겠죠. 근데 여기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NA가 3분의 k. 그게 아니라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는 정수, 하나는 소수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마이너스 3분의 9 더하기 3분의 2로 하면 되죠. 맞죠? 항상 여기 더하기로. 알겠죠? 더하기로. 이해, 알겠지? 1 안 넘어가는 더하기로. 마이너스 3 더하기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개로 곱하면. 마이너스 2는 3분의 k. 됐냐? k는 마이너스 6. 이렇게. 와. 진짜. 네, 대표님. 시험도 이 정도 난이도가 안 나오나? 이건 아예 쉬운 거지. 일본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걱정하지 마, 이나. 우리 어차피 나중에 잘하게 돼 있어. 맞아요. 나중에 잘하게 돼 있어요. 제복근 처음 봤을 때 진짜 예전에 숙제만 잘 해오면 진짜 자, 근데 내가 그 사용 로그 문제가 최근에 많이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자릿수 관련된 거랑 사용 로그로 표현하는 것들, 이런 거, 이런 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이제 요런 활용 문제로 많이 빠졌습니다. 활용 문제로. 그죠? 근데 뭐 활용 문제 너무 쉬워서 그냥 가서 보시면 답이 이제 사실 문제가 이런 식의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렇게 식을 주는 문제가 있고 식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항상. 알겠죠? 그럼 둘 중에 뭐가 어렵다? 당연히 만드는 게 어렵죠. 그러면 당연히 식을 주는 거는 개 쉽겠지? 그러면 인간이면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더 많이 나올까? 아니요. 식 주는 게 더 많이 나와요. 그 대신에 이거보다 문제가 길이가 좀 길어요. 좀 길어요. 그러면 니네들은 그걸 보고 쫄아요. 그러지만 말라고.
식을 준 게 너무 좋잖아요. 여기 봐. 이렇게 주면 돼요.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자, 읽지 말고 가운데 식을 먼저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식이 길수록 읽으면 짜증나.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 식을 중심으로 봐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것만 보면 돼. L은 뭐야? L은 음양, 투과 손실. 뭔지 모르겠어. 그지? 그 M이 뭐고 F가 뭐야? M은 질량, F는 주파수, 빼기 48. 끝. 됐지? 그럼 이 상태에서 음양의 주파수가 일정하다? 그럼 주파수 F는 상수값으로 준 거예요. 그죠? 벽의 단위 면적당 질량이 4배가 되면 이렇게 나와서 벽의 단위 면적 질량은 M인데 음양 투과 손실률은 K배 증가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어떤 애가 LA가 있는데 M이야, M. 그죠? 맞죠? 그랬더니 얘가 4배가 되면 이런 얘기죠? 맞죠? 그럼 얘랑 비교하라는 얘기잖아. 맞죠? 그럼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LA 아씨 배고픈데? 자, 20 로그 M 쉽지 않다. 왜? 로그 20 로그 F 예상 못했죠. 빼기 40. 근데 이거 사실은 그냥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것만 써주면 돼요. 이렇게 그냥 쓸게 그냥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LB는 뭐다? 뭐만 변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에 비교하는 거잖아요. 비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교하면 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빼야 되구나. 빼는 게 맞네요. 빼면 비율이 나오겠네요. MF에 대한 비율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우리 더한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나와요? 20 LA에서 LB에서 LA를 빼보세요. 그럼 뭐가 나오냐? 20 로그 4M F 빼기 20 로그 MF가 남죠. 그러면 20으로 묶으면 로그 MF 4MF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죠? 그럼 뭐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네요. 됐어요? 근데 로그 2를 계산을 해야죠. 뭘로 계산을 해요? 0.3. 그러면 40 곱하기 로그 2 얼마다? 12가 나오네요. 12. 오늘 좀 열심히 들렸는데 시간이 괜찮습니까? 이 문제를 대표 문제를 이제 하나씩 풀어봐야 되겠죠? 와, 너무 어려운데.